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9장에 있는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9장은 인짤과 관련된 여러 가지 그 퍼즐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9장에서는 이러한 이제 그 퍼즐을 좀 사용하기 위해서 단어들의 리스트가 필요한데요. 자, 단어들의 리스트는 이제 그 다음 링크를 통해서 그러니까 다운로드를 받거나 혹은 사이버 캠퍼스를 통해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겠습니다. 사이버 캠퍼스에 그 words.txt라는 파일을 올려두었는데, 자, 이 파일이 바로 단어들의 이제 리스트가 있는 그런 파일이 되겠습니다. 일반 에디터에서 열어보면 지금 보는 것처럼 한 줄에 한 단어씩 이렇게 단어들이 쭉 나열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자, 여기 있는 단어는 이제 크게 대략 한 11만 개 가량의 단어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러한 단어들은 이제 보통 그 10잔말 그 퍼즐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단어들입니다. 자, 이러한 단어들의 리스트를 가지고 몇 가지 문제들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자, 우선 파일을 이제 파이썬 프로그램에서 이제 열고 파일에 있는 내용을 읽는 그런 방법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이썬에서 오픈이라고 하는 이제 빌트인 함수가 있는데요. 자, 이 오픈이라고 하는 함수를 통해서 파일을 읽을 수가 있는데, 자, 다음과 같이 파일의 경로명을 포함을 해서 파일 이름을 문자열 형태로 입력을 하고요. 그러면 이 오픈이라는 함수는 이 파일을 읽을 때 사용할 수 있는 파일 오브젝트라고 불리우는 녀석을 리턴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는 이제 이 파일을 읽을 수 있는 오브젝트를 리턴을 이제 fin 파일 인풋에 이제 약자를 썼는데요. 이러한 이제 변수의 할당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fin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하나의 그 파일을 읽을 수 있는 이제 파일 오브젝트가 만들어졌는데 fin을 한번 어떤 것이 이제 확인해 보면 복잡하지만 words.txt를 이제 읽을 수 있는 그런 파일 오브젝트라는 게 대략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파일 오브젝트를 통해서 words.txt에 있는 내용을 읽을 수가 있는데 그 내용을 읽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 우선 readline이라는 함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fin 다음에 점을 찍고 readline이라고 하게 되면 fin이 이제 의미하는 파일에 대해서 이제 첫 번째 그 한 줄을 읽어서 그 한 줄의 결과를 문자열의 형태로 리턴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때 그 한 줄 한 줄은 다음과 같이 그 뉴라인 캐릭터에 의해서 이제 줄이 구분이 되는데요. readline이라고 하는 이 함수를 통해서는 맨 마지막에 뉴라인 캐릭터까지 포함을 해서 한 줄을 다 읽어온 다음에 그 한 줄에 있는 문자들을 문자의 형태로 리턴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fin 오브젝트는 이제 이렇게 한 줄을 읽고 나면 이 안에서 그 다음 줄을 읽을 준비를 이제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다시 한번 readline이라고 하는 함수를 메소드로 호출하게 되면 그 다음 라인에 해당하는 단어를 읽어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단어는 조금 전에 우리가 봤던 words.txt라고 하는 파일에서 첫 번째 줄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줄인데 물론 일반 텍스트 에디터에서 열면 뉴라인 캐릭터는 이제 눈에 보이지는 않는 거고 지금 여기서 보는 것처럼 이제 줄이 바뀌어서 그 다음 줄에 이제 AAH가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지금 좀 전에 그 폰이라는 함수를 사용해서 이 파일을 읽을 때는 이 파일이 현재 폴더에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작업하는 이 주피터 노트북 파일과 words.txt는 같은 폴더에 두고 읽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단어들을 읽을 수 있는데 지금 뉴라인 캐릭터와 같은 이런 문자는 눈에 보이진 않지만 일단 그뭐 줄을 바꾼다던가 하는 그런 용도로 쓰이는 문자인데요. 자, 이 맨 마지막에 있는 이 문자는 단어를 구성하고 있는 문자는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단어와 관련된 퍼즐을 우리가 다룰 때는 맨 마지막에 있는 뉴라인 캐릭터와 같은 공백 문자, 보통 우리가 영어로 white space라고 부르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제거하고 실제 그 단어에 해당하는 문자들만을 가지고 처리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이렇게 어떤 문자열에서 이런 그 뉴라인 캐릭터와 같은 공백을 이제 제거를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문자열의 메서드로 스트립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스트립을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다시 한번 fin이라고 하는 파일 오브젝트의 read line을 이제 호출을 하게 되면 그 다음 줄을 읽어서 그것을 라인에 할당을 하게 됩니다. 라인이라는 변수에. 자, 이 라인이라는 변수에 할당된 문자열은 위에서 본 것처럼 맨 마지막에 뉴라인 캐릭터가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 라인이라는 이 변수 다음에 점을 찍고 스트립이라고 하는 메서드를 호출하게 되면 라인에 해당하는 문자열에서 앞뒤에 있는 공백 문자, 즉 이런 뉴라인 캐릭터 같은 것을 제거하고 그 안에 있는 그 문자 자체들만, 그 의미 있는 문자 자체만 리턴을 하게 되는데 그것을 이제 워드라는 이름의 변수에 할당을 하고 워드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우리가 리드라인을 위에서 두 번을 실행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실행을 했기 때문에 조금 전에 word.txt에서 세 번째 라인을 이제 읽어온 것인데요. 자, 이 그 라인을 보면 지금 보는 것처럼 뉴라인 캐릭터가 끝에 있는데 지금 워드는 이제 line.strip을 통해서 뉴라인 캐릭터를 제거했기 때문에 뉴라인 캐릭터가 없이 AAHED라는 이제 문자열이 워드에 할당이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조금 전에 그 우리가 사용한 strip 함수를 몇 가지 상황에서 한번 사용을 해보면서 어떤 일을 하는지를 좀 명확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백 문자 whitespace에는 지금 방금 우리가 얘기한 뉴라인 캐릭터도 공백 문자에 해당하지만 r이라고 쓰는 carriage return이라고 하는 특별한 그런 문자가 있는데요. 그것도 하나의 이제 공백 문자가 됩니다. 이것도 실제로는 이제 눈에 보이지 않고 어떤 특별한 의미를 가지는 그런 문자로서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뒤에는 말 그대로 이제 빈칸이 하나 있는 것이고요. 여기에는 이제 AAA라는 의미 있는 글자들이 있고, 그 다음에 빈칸, 그 다음에 carriage return, 그 다음에 빈칸과 같은 whitespace가 지금 3개가 끝에 달려 있는데, 자, 이러한 문자열에 대해 스트립을 하게 되면 끝에 있는 3개의 공백 문자들을 다 제거하고 처음에 있는 AAA만 리턴을 하게 됩니다. 자, 두 번째 경우를 보면 AA 앞에 몇 개의 공백 문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AA 뒤에도 몇 개의 공백 문자가 있는데 이 경우에 스트립을 사용하게 되면 앞에 있는 공백 문자도 제거하고 뒤에 있는 공백 문자도 제거하게 됩니다. 자, 다음 경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A가 있는데 A 앞에 carriage return이라고 하는 이제 공백 문자, 그 다음에 newline 캐릭터에 해당하는 공백 문자, 그 다음에 빈칸에 해당하는 공백 문자가 있고, 그 다음에 빈칸, carriage return, newline 캐릭터, 빈칸 공백 문자가 오고, 그 다음에 B라고 하는 또 공백 문자가 아닌 그런 문자가 오고 있는데, 자, 이런 경우에 스트립을 하게 되면 자, A 앞쪽에 전부 공백 문자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끝부분을 보면 B 다음에는 공백 문자가 없는데요. 물론 A하고 B 사이에는 공백 문자가 있는데 이 경우 strip이라고 하는 메서드를 사용을 하게 되면 처음으로 등장하는 공백 문자들은 다 제거하고 그 다음에 끝에 있는 공백 문자는 여기서 없으니까 뭐 제거를 이제 할 필요가 없긴 하지만 A하고 B 사이에 있는 공백 문자까지 제거하는 것은 아닙니다.
스트립이라고 하는 거는 가장 앞쪽에 있는 그 연속된 공백 문자도 제거하고 끝쪽에 있는 지금 이 경우를 보시면 혹은 첫 번째 example을 보면 끝부분에 있는 연속된 공백 문자도 제거하는 그러한 기능을 하게 됩니다. 자, 조금 전에는 이제 라인 바이 라인으로 읽을 때는 이제 read line이라는 메서드를 사용을 할 수가 있었는데요. 어떤 파일 안에 있는 이제 그 글자들을 우리가 다 라인을 읽을 때 반복을 이제 해야 될 텐데, 그때 이제 read line을 여러 번 수행을 해도 되지만, 이제 그러한 경우에는 이제 그 파일 안에 몇 개의 라인이 있는지를 우리가 알아야지만 이제 멈출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럴 때는 이제 라인의 개수를 우리가 아는 것이 필요한데, 어, 그런 정보 없이 우리가 간단하게 라인을 반복할 수 있는, 즉 어떤 파일의 첫 번째 라인부터 맨 마지막 라인까지 계속 반복할 수 있는 쉬운 방법 중에 하나가 for loop을 사용을 하는 것인데요. 다음과 같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우선 앞에서 했던 것처럼 파일을 이제 읽어 올 수 있도록 오픈이라는 빌트인 함수를 사용을 해서 파일 오브젝트를 하나 만들고요. 다음과 같이 포문을 씁니다. for line in bin이라고 쓰면 파일 오브젝트 안에 있는 각각의 각각의 그 라인에 대해서 반복을 하는 그런 문장이 되겠습니다. 이 라인은 앞에서 우리가 read line이라고 하는 메서드에서 한 줄을 읽어 왔었는데 마찬가지로 for 부분에서도 for line in fin이라고 한다면 첫 번째 라인부터 맨 마지막 라인까지 이 lin이라고 하는 변수가 그 문장에 해당하는 이제 문자열을 이제 문자열로 그 할당을 한 다음에 이제 그 아래에 있는 문장을 이제 반복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라인은 가장 첫 번째 줄을 처음에 할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수행을 하고 나서 두 번째 라인을 또 할당이 되고 그런 식으로 반복을 하게 됩니다. 자, 이 라인에는 맨 마지막에 뉴라인 캐릭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제거하기 위해서 스트립 메소드를 사용을 했고, 그러면 단어 자체만 이제 word라는 변수의 할당을 이제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프린트를 통해서 word를 이제 출력을 하는 그런 문장이 되겠습니다. 실제로 한번 수행을 해보면 여기에 한 11만 개 정도 단어가 있다고 했는데 그냥 단순하게 각 라인마다 한 단어씩 읽어온 후에 그 스트립을 통해서 그 뉴라인 캐릭터를 제거하고 그 다음에 다시 얘기를 합시다. 네. 그리고 나서 네, 시간이 조금 걸리는데요. 네. 잠시만요. 네, 좀 시간이 오래 걸려서 예, 다시 좀 시작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는 것처럼 그 11만 개 정도의 단어를 이제 읽어서 뉴라인 캐릭터를 제외하고 그리고 출력을 하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단어가 이제 굉장히 많기 때문에 아까 조금 시간이 좀 오래 걸려서 잠깐 멈췄다가 다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기본적인 파일을 읽고 이제 그 단어를 이제 처리하는 방법을 이제 알았으니까 이걸 통해서 이제 이걸 바탕으로 해서 몇 가지 이제 연습 문제들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연습 문제는 words.txt에 있는 이제 파일을 읽어서 그 파일에 있는 단어들 중에서 글자의 길이가 20개보다 더 많은 그런 단어들만을 이제 출력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이제 작성을 해보는 연습을 일단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그 단어의 길이를 측정할 때는 이제 whitespace는 이제 포함하지 않고 단어를 구성하는 이제 글자들만
제가 고려했을 때 20개보다 이제 길이가 큰 그런 단어들을 이제 출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은 잠깐 좀 스탑을 하고요. 그리고서 여러분이 한번 직접 한번 고민을 해보고 결과를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한번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했던 것과 유사하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fin의 형태로 파일을 읽어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포문을 써서 반복을 하면 될 것 같고요. 앞에서 했던 것처럼 라인은 이제 이제 각 줄마다 이제 얻어오실 텐데 워드를 각 라인에 지금 단어 하나밖에 없을 텐데 이제 스트립 메서드를 통해서 맨 앞쪽이나 맨 뒤쪽에 있는 이제 공백 문자는 다 제거하고 워드를 생각할 텐데 자, 이것의 길이를 이제 측정을 했을 때 20보다 큰 단어들, 꽤 긴 단어들이 될 텐데요. 그런 단어들이 몇 개나 있는지 그런 단어들 한번 출력을 해보는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이 작성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1만 개 정도의 단어들 중에서 길이가 20보다 큰 단어는 이제 한 3개 정도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대충 봤을 때 이 세 단어들의 길이는 다 동일해 보이는데요. 이런 것들이 이제 단어장에 있는 단어들 중에서 길이가 가장 긴 그런 단어에 해당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연습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연습 문제도 여러분들이 이제 해결하기 전에 잠깐 멈췄다가 이제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문제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에서 요구하고 있는 거는 has no 이라는 이름의 함수를 작성을 하는 것인데요. 자, 이 함수가 어떤 동작을 하기를 원하냐면 자, 여기다 워드를 하나 전달을 할 텐데 그랬을 때 그 워드가 알파벳 글자들 중에 알파벳을 이루는 글자 중에 E라고 하는 글자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true를 return을 하는 함수를 작성을 하고 싶습니다. 함수 이름이 has no e니까 E라는 글자가 없는가라는 걸 치겠습니다. 자, 이런 함수를 작성하고 나서 프로그램을 하나 작성을 하기를 원하는데요. word.txt를 읽어서 E를 포함하지 않는 그런 단어들만 출력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작성을 하고 그리고 여기 있는 그 단어들 중에서 E를 포함하지 않는 단어들이 전체의 몇 퍼센트 정도가 되는지 그 비율을 계산을 하기를 원합니다. 영어 단어에서 그 E라고 하는 그 글자가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되는데 E라는 글자가 사용되지 않는 그런 단어가 얼마나 있는가 알아보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잠깐 쉬었다가 여러분도 이렇게 한번 고민을 하고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한번 작성을 해보면 자, 일단은 함수 먼저 작성을 할 텐데요. define has no 이라고 하고요. 아규먼트로 파라미터로 단어를 하나 이제 입력을 했을 때, 자, 이 단어를 구성하고 있는 글자들 중에서 E라고 하는 글자가 없으면 return true를 하길 바라는 건데요. 자,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워드를 구성하고 있는 글자를 하나씩 하나씩 살펴보는 것이 일단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포문을 쓰면 다음과 같이 워드를 구성하고 있는 글자를 하나씩 하나씩 바꿔가면서 이제 반복을 하는데 글자 중에서 E라는 글자가 하나라도 있으면 return false를 하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러한 그 포문을 이제 생각을 하는데 이 포문에서 리턴이 되지 않는 그런 경우는 언제냐면 워드를 구성하고 있는 이제 글자 레터들 중에는 E라고 하는 글자가 아무것도 없을 때 그때 이제 이 포문이 리턴이 없이 이제 종료가 됩니다. 자, 그런 경우에는 이제 E라는 글자가 없다는 뜻이므로 포문이 그냥
정상적으로 종료했을 때는 word라고 하는 이 문자열 안에 이라는 글자가 없으므로 그쵸? true를 하면 되겠습니다. 한번 테스트를 해보면 has no e라고 하고요. 글자로 뭐 애플을 하게 되면 e가 있는 그런 단어라서 false가 나왔고요. 바나나를 한번 해보면 바나나죠. 그러면은 바나나 안에는 e가 없으므로 true가 리턴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앞에서 우리가 작성했던 그 프로그램과 비슷한 구조를 가지면서 e가 없는 단어들 출력을 하고 싶으므로 앞에서 했던 이 코드를 복사를 이제 하면 조금 더 빨리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코드에서 각각의 라인별로 한 단어씩 얻은 다음에 여기가 좀 달라지겠죠? as no 이라는 함수에서 3이 되는 경우에만 이제 출력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출력을 하면 이제 단어들이 많이 나올 텐데요. 한번 출력 먼저 해보죠. 그러면은 여기 보는 것처럼 e가 없는 단어들만 쭉 출력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단어들이 과연 전체 단어들 중에서 어느 정도의 비율을 갖고 있는지 퍼센트를 계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퍼센트를 계산하기 위해서 전체 단어의 개수와 e가 없는 단어의 개수를 이제 카운팅하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number of all words를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and words는 이제 전체 단어의 수를 카운팅을 하는 목적으로 변수를 도입을 했고요. 그 다음에 e가 없는 단어들을 이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간단하게 좀 하겠습니다. 네, 로이라고 할까요? 네. 자, 그러면 일단은 각 라인마다 이제 단어가 하나 있으므로 and words는 그 라인을 읽을 때마다 하나씩 증가를 이제 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and no e라고 하는 것은 e가 없는 단어를 발견했을 때마다 하나를 이제 출력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출력을 하면 너무 이제 길다 보니까 이것은 이제 잠깐 생략을 하고 출력을 한번 이유를 출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n no e를 n words로 나눗셈을 하고 퍼센트로 하는 거니까 곱하기 100을 이제 출력을 해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전체 단어의 약 33%만이 이라는 글자를 가지고 있지 않은 단어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조금 전에 word라는 글자 문자열 안에 e가 있는지 없는지를 이제 확인할 때 word에 있는 모든 글자들을 다 바꿔가면서 다음과 같이 우리가 판단을 했었는데요. 사실은 이게 조금 더 간단하게 e를 포함하고 있는 문자열인지 아닌지를 이제 확인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사실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다루었던 in 오퍼레이터를 사용을 하면 됩니다. 즉, in 오퍼레이터를 사용하게 되면 A, B, C라고 하는 어떤 문자열이 있다고 할 때 이 문자열 안에 e라고 하는 글자, 이건 문자열이 있는가 없는가를 이제 알려주는 것이 in 오퍼레이터죠. 이 경우에는 이제 e가 없으므로 false가 나올 것인데요. 자, 우리가 지금 원하는 것은 e가 없는 단어들을 우리가 확인을 하고 싶은 거니까 이러한 in 오퍼레이터의 이제 부정이 참여되는 그런 경우를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부정을 할 때는 전체 결과에다가 not을 하게 되면 부정이 되므로 true가 될 것인데요. 자, 이렇게 전체 in 오퍼레이터 결과에 not을 해도 되지만
영어와 유사하게 not in이라고 써도 어떤 글자가 다른 문자열 안에 없는지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not in ABC라고 하면 이가 지금 ABC 안에 없기 때문에 not in이 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했었던 이 함수는 조금 더 간단하게는 하나 더 세컨 버전으로 써보면 이거는 자 return 2가 not in word 라고 하시면은 굉장히 간단하게 동일한 일을 하는 것을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다. 자, 한번 테스트를 해보면 바나나에 이라는 글자가 없는데 실제로 해보면은 좀 더 간단한 버전에서 결과가 이전 버전하고 이제 동일하게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in이라는 오퍼레이터 혹은 not in이라는 오퍼레이터를 쓰면 첫 번째 문제는 조금 더 간단하게 사용할 수 있었는데 우리는 앞으로 다룰 문제들을 이제 생각해서 어떤 단어의 모든 글자들을 다 바꿔가면서 트래버싱 하는 그런 형태로 우선은 작성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문제를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는 조금 전에 했던 그 has no e라는 함수를 조금 더 일반화한 그런 함수를 작성을 하기를 원하는데요. 자, 함수의 이름은 avoids라고 하는 겁니다. avoids는 이제 피하다라는 뜻인데 이 avoids라는 함수가 하는 일은 단어를 하나 이제 받아들이고요. 그 다음에 금지된 글자들의 문자열을 이제 받아들이는데 언제 참을 리턴을 하길 바라냐면 내가 입력한 단어가 forbidden letter를 아무것도 사용하지 않는 그런 단어인 경우에는 참을 리턴을 하길 바라는 겁니다. 즉 앞에서는 이라는 글자 하나만을 이제 피하기를 바랬는데 지금은 이제 이 하나라는 글자뿐만 아니라 파라미터로 전달하는 금지된 글자들을 다 사용하지 않는다면 참을 이제 리턴을 하길 바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boys hello xqw라고 한다면 hello라는 이 문자열이 단어가 x도 사용하지 않았고 q도 사용하지 않았고 w도 사용하지 않았는가를 이제 확인해 보고자 하는 것이죠. 이 경우에는 x, q, w 어느 것도 hello가 사용을 하지 않았으니까 참을 리턴을 하기를 바랍니다. 즉 앞에 있는 has no e에서 이 하나만이 아니라 우리가 피하고자 하는 글자들을 입력을 할 수 있도록 좀 더 일반화된 그런 함수를 작성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avoids를 이제 작성을 한 다음에 다음과 같이 동작하는 이제 프로그램도 작성을 해보고 싶은데요. 자, 사용자로 하여금 금지된 단어들의 문자열을 이제 입력하도록 프롬프트를 이제 제시하도록 하고요. 그래서 사용자로부터 이러한 금지된 글자들의 문자열을 이제 입력을 받은 다음에 그 위에서 우리가 얻은 그 단어장에 있는 단어들 중에서 그 사람이 입력한 그런 금지되는 그런 글자들을 아무것도 사용하지 않은 단어가 과연 몇 개나 있는가를 이제 출력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작성하기 원합니다. 이 프로그램을 사용을 해서 그 5개의 forbidden letter를 어떻게 정하면 가장 적은 수의 그 단어를 제외할 수 있는가 하는 그런 문제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이것도 잠깐 멈추었다가 여러분들이 한번 확인해 보고 그러고서는 같이 결과를 확인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같이 한번 작성을 해보면 avoids라는 함수부터 작성을 하죠. define
보이즈 워드와 forbidden letter를 제 입력을 이제 받기를 이제 요구합니다. 자, 그러면 조금 위에다가 쓰죠. 그러면은 워드에 있는 글자들을 하나하나를 다 살펴보는데 어떤 글자도 forbidden에 해당하는 글자가 없으면 이제 return true를 이제 하는 것인데요. 자, 위에서 했던 has no 이하고 유사하게 생각해 본다고 letter in word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해보는데 자, 만일에 이 letter가 forbidden 로 정해진 forbidden letter로 정해진 것 중에 하나라도 있으면 금지된 글자가 사용이 됐으니까 이럴 때는 return false를 이제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뭐 각각의 letter 글자들이 forbidden letter 어떤 거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면 이 for 문장은 return이 없이 그냥 종료가 될 것인데요.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원하는 상황입니다. 워드가 forbidden 금지된 글자를 아무것도 사용하지 않았으니까 그때는 return true를 하면 되겠습니다. 앞에 있는 함수랑 비교를 해보면 이 부분은 동일하고요. 그리고 이 부분이 지금 그래서 레터 하나만을 이제 보는 건데 레터가 forbidden 여기선 e가 forbidden이 된 거죠. 그러니까 금지가 된 거죠. 그래서 금지된 e랑 같으면은 return false가 된 반면에 지금 우리가 방금 작성한 함수에서는 forbidden으로 지정된 글자들 중에 어떤 거라도 겹치게 되면은 return false가 되는 형태로 좀 더 일반화된 그런 함수를 작성을 했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우리가 사용자로부터 금지된 글자들 몇 개를 입력을 받고 그 다음에 단어들 중에서 이러한 것들이 몇 개 있는지를 한번 출력을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요. 앞에 있는 이 형태랑 유사하니까 일단 요거를 이제 일단 복사를 먼저 해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하기 전에 사람 사람으로부터 그 유저로부터 forbidden letter들을 이제 입력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 input 함수를 사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input을 하죠. 그래서 forbidden letter로 정할 글자들 사람이 입력한 다음에 그다음에 avoid라는 함수를 작성했으므로 이 if문이 지금 바뀌면 되겠습니다. avoid 위에서 읽은 단어가 위에서 입력받은 forbidden 글자들을 아무것도 사용하지 않았으면 이제 출력을 하는 거죠. 여기는 이제 개수를 이제 number of words니까 그런 단어들의 개수를 이제 출력을 이제 하는 것이죠. 그래서 count를 이제 하나 함수를 하고 여기라고 하고 여기에 count 하나 밀리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그 word.txt에 있는 모든 단어를 다 이제 확인을 했으면 맨 마지막에 출력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전체가 한 11만 개의 단어가 있는데 자, 사람이 유저로부터 입력한 글자들을 이제 피한 그런 단어들이 몇 개나 있는가를 출력을 하는 프로그램이 될 텐데요. 자, 여기다가 뭐 예를 들어서 이를 쓰게 되면 이를 이제 쓰지 않는 그런 단어들이 몇 개 있는지를 알려주겠죠. 자, 여기서 엔터를 이제 치게 되면 위에서 우리가 한 11만 개 중에서 이를 사용하지 않는 단어가 33% 정도였는데
수로 생각해보면 한 37,000개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글자 하나만 입력을 해도 되지만 뭐 E하고 뭐 A, E도 사용하지 않고 A도 사용하지 않는 단어가 몇 개가 있는가 알고 싶다면 E하고 A를 이제 입력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아까 E 하나만을 사용하지 않는 그런 단어들보다 A도 사용하지 않는 단어들을 이제 그 카운팅을 하는 거라서 더 줄어들겠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자주 쓰는 그런 글자들을 이제 집어넣게 되면 그런 자주 쓰는 글자들을 이제 쓰지 않는 그런 단어들이니까 이제 적은 단어들만 이제 남게 되겠습니다. 자, 이 프로그램을 사용을 해서 자, 5개의 글자의 조합을 여러분들이 한번 떠올려 보는데요. 자, 이 조합을 이제 forbidden letter로 했을 때 가장 적은 수의 단어를 이제 제외하는 가장 적은 수의 단어를 제외한다는 것은 우리가 흔히 쓰지 않는 그런 그 알파벳 글자들을 이제 생각을 해보면 그 글자를 사용하지 않은 단어는 적을 테니까 적게 제외가 되고 그 글자를 쓰지 않고 남아있는 단어들은 굉장히 많이 있겠죠. 자, 그래서 그런 단어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조합을 생각해 본다면 글자들 중에서 알파벳 중에서 잘 쓰지 않는 그런 알파벳들을 이제 골라야 될 것 같은데 X, Q, V, W, G 이런 것들은 많이 사용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대략적으로 보면 그래서 보면은 88만 9천 20, 100, 1000만 8만 9천 개 정도인데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X도 사용하지 않고 Q도 사용하지 않고 V, W, G도 사용하지 않는 그런 단어들의 개수를 이제 출력을 한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우리 카운팅만 하다 보니까 과연 전체 중에서 조금 제외했는지 많이 제외했는지를 알려면 전체 단어의 개수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그것을 좀 쉽게 판단할 수 있도록 비율을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에서 우리가 전체 단어의 개수를 계산을 이제 했었는데 nwords가 전체 단어의 개수였으므로 그 값을 이제 활용한다면 개수만 프린트하는 것이 아니라 자, 퍼센트까지 한번 출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정도 할까요? 네, 그러면은 79%의 단어들이 X도 사용하지 않고 Q도 사용하지 않고 G도 W도 V도 사용하지 않는 단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5개의 그 글자들의 조합은 전체 단어들 중에서 약 21% 정도만 제외를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여러분들이 아마 그 5개의 그 레터의 조합 중에서 가장 적게 단어를 제외하는 그런 조합을 찾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것은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걸 이제 이것저것 시도를 해봤을 때, 여기는 한 79% 정도가 이제 살아남았는데, 그 숫자가 더 크게 되면 더 적게 제외를 하는 것일 테니까, 한번 여러 가지 시도를 통해서, 더 적게 제외하는 이 숫자가 더 크게 되는 그런 조합을 한번 시도를 해서 한번 찾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물론 이제 시도를 한다는 거는 이제 테스트를 한다는 거는 완벽하게 그 가장 적게 되는 경우를 찾을 수는 없을 것인데 완벽하게 그 5개의 조합 중에서 제일 적은 단어를 제외하는 그런 조합을 찾는 것은 좀 더 복잡한 계산이 될 텐데 이런 계산도 여러분들이 나중에 한번 정확하게 해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런 계산을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계산량이 많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계산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가 하는 그런 관점에서 문제를 접근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기에 그 몇 가지 예가 있는데요. QXGJW라는 글자를 입력을 하게 되면 이런 글자를 사용하지 않은 단어는 전체의 84.72% 정도 되는데 나머지 몇 가지 예들도 여러분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 지금 5개의 글자의 조합은 알려진 것 중에서는 그 여기 있는 것들 중에서는 제일 조금 어, 단어를 제외하는 그런 조합이 되는데 여러분들이 한번 시도를 해서 이것보다도 더 많은 단어들이 남아있도록 5개의 글자들의 조합을 떠올릴 수 있는지 한번 찾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죠. 그 다음에 있는 요 코드는 그 글자를 이제 하나씩 생각해서 A를 사용하지 않는 글자가 몇 개이고 B를 사용하지 않는 글자가 몇 개인지를 쭉 한번 계산해 보는 그런 간단한 코드인데요. 여기에는 아직 여러분들이 다루지 않은 그런 개념들이 좀 필요한데 결과만 여러분 잠깐 보고 넘어가면 A라는 글자를 사용하지 않는 단어는 전체 중에서 5만 7천 개 정도가 이제 살아남았다는 거고요. 그에 비해서 어, 잘 사용하지 않는 글자인 V 같은 경우는 V를 사용하지 않는 단어는 어, 그 전체가 11만 개인데 한 10만 개가 넘는 그런 단어들이 V를 사용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 5개의 글자들의 조합을 찾을 때 가장 적은 수의 단어를 제외하는 그런 조합을 찾기 위해서는 글자 하나하나들이 잘 사용하지 않는 그런 단어, 글자들을 사용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숫자가 큰 숫자들, 즉 W라던가 X라던가 하는 글자들을 이제 조합을 하는 것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음 문제를 같이 계속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죠. 다음 문제는 이제 uses only라고 하는 이 어, 함수를 이제 작성을 하는 것인데, 자, uses only라는 함수는 다음과 같이 동작을 하길 바랍니다. 자, avoid랑 비슷하게 단어와 그다음에 문자들의 나열 스트링을 이제 입력을 받는데 그 단어가 그 글자들의 이제 나열 중에서 그 이 워드가 이제 제시한 그런 글자들의 리스트에 있는 글자들만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true,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false를 리턴을 하길 바랍니다. 자, 그게 무슨 말인지 그 예를 보고 같이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나나라는 워드가 있는데 바나나라는 이 단어에 쓰인 글자들이 A, 그리고 N, 그리고 B, K만 사용을 했는가를 이제 물어보겠다는 겁니다. 즉, BANANA를 구성하고 있는 글자들은 A 혹은 N 혹은 B 혹은 K로만 구성이 되어 있는가를 물어보는 건데, 실제로 이제 바나나에는 A, N, B로만 구성이 되어 있고, 물론 K는 이제 포함이 되어 있진 않지만, 앞에 있는 단어를 구성하는 글자들은 뒤에 있는 요 리스트에 있는 것들만을 사용했다는 겁니다. 물론 이제 여기 있는 글자들을 다 사용할 필요는 없고 이거 외에 있는 글자는 사용하지 않았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참을 일단 true를 리턴을 하길 바랍니다. 자, 이 함수를 작성한 다음에 이 함수를 이제 이용해서 A, C, E, F, H, L, O 라고 하는 이 글자들만을 사용을 해서 문장을 한번 만들어 보는 것도 한번 연습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이러한 글자들만 사용을 한 그런 문장에는 다음과 같은 이제 문장도 한 가지 가능할 텐데 이런 문장을 제외하고 또 다른 문장은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도 잠깐 여러분이 포즈를 하고 한번 생각해보고 같이 결과를 확인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같이 한번 살펴보면 define uses only 되어 있는데 word인데 자, 워드에서 사용한 글자들이 그 다음에 있는 리스트에 있는 글자들만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가 라는 의미에서 두 번째 파라미터 이름을 available이라고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사용할 수 있는 사용 가능한 그런 글자들의 리스트는 이제 available이라고 하는 파라미터로 전달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이제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워드에 있는 글자들이 하나하나씩 봤을 때 여기 있는 글자가 available에 포함이 되는가를 이제 확인을 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우리가 avoids 같은 경우에는 워드를 구성하고 있는 letter들을 봤을 때 letter가 forbidden에 들어가면은 우리가 원하지 않는 상황이므로 바로 return false를 했었는데 이것과는 반대로 우리가 작성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즉 처음은 비슷하게 for letter in word인데요. 우리가 이제 원하지 않는 상황은 뭐냐면 if letter가 not in available 되면 그 사용 가능한 글자가 아닌 어떤 글자가 사용됐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럴 때는 바로 그 다음 글자를 확인할 볼 필요도 없이 바로 return false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return false 없이 그냥 포문이 종료가 되어 있는 경우라면 워드를 구성하는 모든 글자가 available에 있는 그런 글자들만 사용을 했다라는 것이니까 uses only 입장에서는 함의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uses only는 avoids하고는 반대로 if문에서 우리가 확인하는 조건이 이제 포함되어지 않는가를 좀 확인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uses only 이렇게 작성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한번 테스트를 해보면은 바나나 같은 경우는 ANBK 만을 가지고 이제 작성이 된 거라서 이제 true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ACEFHLO 또 글자들만을 사용한 문장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앞에서 했던 이 프로그램의 일부를 좀 복사를 일단 하도록 하겠습니다. 워즈를 읽어서 네, 여기를 바꿔야 되겠죠? uses only 고요. 여기를 ACEFHLO 만을 이제 사용을 하면은 이제 그 녀석이 어떤 건지를 알고 싶은 거니까 그런 것들 이용해서 이제 문장을 만들 거니까 이제 그런 단어들 다 출력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파일을 읽어서 오픈을 해서 각각의 라인별로 단어를 얻어온 다음에 그 단어가 ACFHLO 만을 사용해서 단어가 구성이 되어 있으면 그런 단어들을 한번 출력을 해보면 우리가 원하는 단어들이 다음같이 있음을 알 수가 있고요. 자, 이 단어들 중에서 우리가 적당히 잘 골라서 문장을 만들면 되는데 뭐 케이프 뭐 이런 단어가 있는 것 같고요. 많이 아는 단어 중에 셀이라는 단어도 있고 그러니까 뭐 적당히 동사를 하나 여러분들이 찾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동사에 해당하는 게 네. 특히 뭐 금방 보이진 않는데 well이라는 게 있네요. will 뭐 이런 것도 있고요. 네, 이런 동사들과 앞에 나온 뭐 명사를 적당히 조합을 하면 원하는 문장을 ACEFHLO만 사용해서 문장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양한 그러한 문장을 만드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한번 방문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다섯 번째로 해볼 거는 uses all인데요. 자, uses all은 uses only하고는 약간 이제 반대가 된 것인데 단어와 그 다음에 required letter, 즉 반드시 써야만 하는 그런 단어 그 글자들의 나열을 입력을 받아서 언제 참을 리턴을 하냐면 단어가 required 반드시 써야만 하는 글자들을 최소한 한 번씩 다 사용을 하는 경우에는 참을 리턴을 하길 바랍니다. 자, 즉 바나나라는 이 단어를 보면 B도 반드시 쓰고 A도 반드시 썼느냐, 물론 이제 B, A 말고 N도 사용을 하긴 했는데 지금 required 반드시 써야 하는 글자로는 B하고 A가 지정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 경우에는 참이 되겠죠. 즉 바나나라고 하는 이 단어가 B도 사용을 했고 A도 사용을 했다. 그래서 B도 사용, A도 사용, 즉 B, A 모두 사용했다. 그러니까 이때는 참을 리턴을 하기를 바랍니다. 자, 이 함수를 작성하고 나서 모음 A, E, I, O, U, I, E, O, U 라고 하는 모음을 모두 사용한 그런 단어가 몇 개나 있는지 이런 것도 한번 찾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I, E, O, U에다가 Y까지 다 사용한 그런 단어가 뭐가 있는지도 한번 찾아보면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도 여러분들이 한번 잠깐 멈추고 직접 한번 그 프로그램을 해보고 결과를 같이 확인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같이 한번 확인을 해보는데요. usage all과 usage all은 위에 있는 그 usage only과 굉장히 형태가 좀 비슷할 것 같으니까 일단 이거를 복사를 이제 해온 상태에서 좀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일단은 define uses all은 word required라고 이제 파라미터를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word라는 단어가 글자들이 required에 있는 글자들은 최소한 한 번씩 다 쓰기를 이제 바라는 거니까 자, 앞에서는 word에 있는 글자들을 이제 하나씩 바꿔가면서 찾아봤는데 지금은 required에 해당하는 글자들이 다 사용됐는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할 테니까 오문의 반복을 다음과 같이 반드시 써야만 하는 글자들이 다 쓰였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렇게 required에 있는 글자를 바꿔가면서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때 그 required에 있는 글자들 중에서 이거 다 써야 되는데 우리는 이제 이 녀석이 반드시 이제 word 안에 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은 상황이 하나라도 발견되면 false가 return이 돼야 되는 거니까 여기서는 이제 not이 되겠죠. 그러면은 이럴 때는 그 required 중에서 사용되지 않은 그런 글자가 발견이 됐으니까 답을 바로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앞에서 유사하게 이 포문이 리턴이 없이 그냥 종료가 됐다면 required에 해당하는 그런 글자들이 다 word에 사용이 됐다라는 그런 뜻이므로 이때는 return true로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usage only하고 usage all을 비교를 해보면 위아래 코드를 비교를 해보면 word하고 available에서 word하고 required라는 그 차이는 있지만 지금 그 역할을 갖다가 이제 서로 반대로 한 거 말고는 전체 형태가 동일한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러한 것을 잘 생각해 보면 사실은 usage all은 usage only를 사용을 해서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조금 전에 usage all을 위와 같이 작성을 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앞에서 usage only를 이제 이미 작성을 한 상태라면 이미 사용한 usage only를 이제 이용을 해서도 해결을 할 수가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죠. 자, required에 해당하는 모든 글자들이 워드에 다 포함이 되어 있는가를 확인하는 거니까 이걸 뒤집어서 얘기한다면 required는 워드에 있는 글자들로만 이루어져 있는가를 확인해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새로 작성을 해도 되지만 기존에 우리가 작성된 usage only를 이용을 해서도 우리가 해결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거나 일단은 그 아예 이, 오, 우를 한번 생각을 해보기 위해서 일단은 뭐 테스트 안 해봤던 것 같으니까요.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보면 uses all banana가 BA 썼느냐, 3이라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 단어들 중에서 uses all을 써서 모음을 다 사용한 모든 모음을 다 사용한 아, 에, 이, 오겠죠? 그런 단어가 뭐가 있는지 한번 출력을 해보면 아예 이걸 다 사용한 단어가 뭐 생각보다 많이 있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Y도 사용한 아예 이오에다가 Y까지 모두 사용한 그런 단어들도 생각보다는 꽤 많이 있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그 usage only와 usage all의 어떤 유사성을 우리가 얘기했는데요. 그것을 좀 수학적으로 집합의 관점에서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 얘기를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면, 자, 일단 avoids부터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서 우리가 avoids라는 함수를 작성을 했는데, word를 구성하고 있는 글자들이 forbidden에서 지정한 글자들 어떤 것도 사용하지 않는 경우라면 참을 리턴을 하는 그런 함수였는데요. 이것을 이제 집합의 관점에서 확인해 보기 위해서 앞에 word를 구성하는 글자들을 이제 글자 하나하나를 A라고 하고 small a라고 하고 그런 글자들로 구성된 집합을 대문자 A라고 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forbidden이라고 주어져 있는 문자열에 포함된 글자들을 원소로 하는 집합을 대문자 B라고 했을 때 avoids word, forbidden이 언제 참이 되냐면 자, word를 구성하는 글자들과 forbidden을 구성하는 글자들이 겹치지 않는 경우에 참이 되는 것이니까 집합의 관점에서는 A와 B의 교집합이 공집합이 되는 경우에 avoids라는 함수가 참이 되는 그런 결과를 이제 return을 하게 됩니다. 자, 비슷하게 이제 usage only도 이제 그 집합의 관점 생각을 해보면 usage only word available 이라고 하는 이 함수도 word를 구성하고 있는 글자들의 집합 대문자 A와 available이라고 하는 문자열을 구성하고 있는 글자들의 집합 대문자 B를 사용해서 생각을 해보면 usage only가 참여되는 경우는 available 안에 있는 글자들만 word가 좀 사용을 해야 되는 겁니다. available 바깥에 있는 글자는 word가 사용을 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음과 같이 word를 구성하는 글자들의 집합 대문자 A가 available을 구성하는 글자들의 집합 B에 포함이 되는 경우에만 참이 됩니다. usage only를 이제 집합을 나타내 보면 집합으로 표현해 보면 이제 A가 B의 부분 집합일 때 참이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자, 그런 관점에서 uses all은 required를 구성하고 있는 글자들이 전부 다 word에 포함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required를 이제 구성하고 있는 글자들의 집합, B가 A라는 집합, 즉 word를 구성하고 있는 글자들의 집합에 포함이 될 때, 즉 B가 A에 포함이 될 때만 참이 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데, 자,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uses only는 앞에 있는 단어를 구성하는 글자들의 집합이 오른쪽에 있는 글자들의 집합의 부분 집합일 때 참이 되는 건데요. 자, uses only, uses all은 그게 뒤집어져 있습니다. word를 구성하고 있는 글자들의 집합이 required를 이제 구성하고 있는 글자들의 집합을 포함하고 있을 때 참이 되는 것이니까 uses all은 다음과 같이 uses only를 사용을 해보면 우리가 쉽게 기존에 그 작성한 함수를 사용해서 uses only를 사용해서 uses all을 만들 수도 있다는 것을 이제 집합 관점에서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네, 마지막으로 이제 확인해 볼 연습 문제는 is ABC Darian이라는 이제 이름의 함수인데요. 자, 어떤 단어를 입력을 해서 그 단어를 이제 구성하고 있는 글자들이 알파벳 순서대로 등장을 하면 true를 리턴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false를 리턴을 하는 그런 함수를 우리가 작성을 하기를 이제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함수를 사용해서 A, B, C 순서대로 글자가 주어져 있는 단어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출력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물론 이제 그 알파벳 순서라고 할 때 그 같은 글자가 이렇게 연속해서 두 번 나오는 것도 알파벳 순서라고 우리가 허용을 하겠습니다. 자, 이러한 함수를 작성하는 방법에는 그 for loop을 사용을 하거나 아니면 recursion, 즉 재개 함수를 사용을 하거나 혹은 while loop을 사용을 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가능할 텐데요. for loop을 먼저 생각을 해보면 자, 다음과 같이 for loop을 사용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word라고 하는 이제 그 단어가 입력이 되면 단어를 구성하는 각각의 글자를 우리가 하나씩 살펴볼 텐데요. 그 글자를 그 이전의 글자와 이제 비교를 해서 알파벳 순서가 맞는지를 이제 확인을 해볼 텐데요. previous는 C라는 요 글자 바로 앞에 있는 글자를 나타내는 이제 변수로 우리가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제일 처음에 previous는 이제 가장 앞에 있는 글자를 우리가 previous라고 지정을 먼저 하고 시작을 합니다. 자, 그랬을 때 알파벳 순서가 깨지면 바로 그 다음 글자를 생각을 해볼 필요 없이 하나라도 순서가 뒤바뀌어 있으면 알파벳 순서가 아니라는 것이 발견이 되니까 바로 return false를 하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뒤집어졌다는 얘기는 현재의 글자가 이전 글자보다 더 작게 되면 뒤집어진 거죠. 알파벳 순서가 역으로 된 겁니다. 자, 그런 경우에는 false 리턴을 하고 끝내는 것이고 이런 조건에 만족하지 않으면 현재의 글자와 이전의 글자는 알파벳 순서가 되므로 그 다음 글자가 또 원하는 그 순서 관계가 만족하는지를 확인을 해야 될 것이 필요한데요. 그 일을 위해서 previous를 현재의 문자로 지정을 한 다음에 다시 포문을 계속 반복을 하는 것입니다. 즉, previous는 제일 처음에는 가장 앞에 있는 글자를 이렇게 세팅을 한 다음에 각각의 글자를 그 이전 글자랑 확인을 해서 알파벳 순서가 되면 그 다음 글자를 이제 확인하기 위해서 그 다음 글자의 previous는 현재 글자니까 previous를 이제 현재 글자를 previous라고 두고 다시 포문을 반복을 하면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 포문을 사용을 하고 그 이전 글자랑 비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약간 좀 처음 보면 좀 어려워 보이기는 할 텐데요. 이 previous를 계속 적절히 유지하는 것이 핵심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리커전을 사용을 하는 방법인데요. 자, 일단은 리커전을 사용을 하기 위해서 베이스 케이스에 해당하는 것을 먼저 생각을 해보면 글자의 길이가 1이나 0이 되면은 더 이상 확인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때는 바로 처리를 합니다. 글자의 길이가 0이나 1이 되는 경우에는 그 자체가 뭐 알파벳 순서가 뒤집어졌다고 보기는 어려울 테니까 리턴 트루로 끝내버리고요. 자,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글자의 길이가 2보다는 같거나 큰 경우가 되는데 그랬을 때 어, 처음 두 글자가 그 알파벳 순서대로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먼저 확인을 하겠습니다. 처음 두 글자가 알파벳 순서를 어기면 즉 워드 제로가 워드 1보다 뒤에 있는 그런 글자라면은 더 이상 확인해 볼 필요 없이 바로 알파벳 순서가 깨졌으니까 return false로 이제 끝내면 되고요. 자, 이 두 개의 단계를 이제 지나오면 길이는 2보다 같거나 큰데 처음 두 개의 글자는 알파벳 순서로 되어 있으니까 그 다음 글자들이 알파벳 순서가 되어 있는지를 리커전을 사용을 하기 위해서 워드에서 가장 앞에 있는 글자를 제외한 두 번째 글자부터 다시 한번 확인해 보는 것이죠. 그래서 is abc 데리안이라고 하는 함수를 리커전으로 다시 호출하는 그런 형태로 작성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while loop을 사용을 하는 방법을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while은 for문하고는 달리 계속 반복을 하면서 글자들을 바꿔가야 되기 때문에 인덱스를 적절하게 잘 선택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제일 첫 글자랑 그 다음 글자를 비교를 하기 위해서 인덱스 i를 처음에 0으로부터 출발을 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가장 마지막에 비교를 하는 것은 가장 마지막 글자와 바로 이전 글자를 이제 비교를 하는 것인데 지금 i라는 인덱스에 해당하는 글자와 바로 그 다음에 있는 i 플러스 1에 해당하는 인덱스에 있는 글자를 비교를 하기 때문에 가장 마지막에 우리가 확인할 때는 인덱스 입장에서 가장 마지막 글자는 length 마이너스 1이 가장 마지막 글자의 인덱스이긴 하지만 그 값보다는 i가 적을 때까지만 우리가 반복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i 플러스 1이 가장 마지막 글자의 인덱스에 해당하는 그런 경우까지만 살펴볼 거니까 또 i라는 인덱스는 가장 마지막 글자의 인덱스가 아니라 가장 마지막 글자 바로 이전의 글자의 인덱스가 되기 때문에 length 마이너스 1이 아니라 length 마이너스 1보다 바로 전까지 즉 작을 때까지만 반복을 하면 될 텐데요. 다음과 같이 위에서 했던 것과 유사하게 i 번째 인덱스와 i 플러스 1 인덱스가 알파벳 순서가 뒤집어지면은 바로 틀렸다, false다, 거짓이다 라고 리턴을 하면 될 거고 그렇지 않으면 그 다음 글자를 다시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i를 하나 밀려갑니다. 그리고 다시 위로 올라가서 우리가 원하는 범위 안에 있으면 그 다음 범위 안에 있으면 이제 그 글자들 두 개 사이가 원하는 관계에 있는지 이제 확인을 하고 그런 식으로 계속 반복을 하다가 while문이 종료 리턴 없이 바로 끝났다면 모든 글자들이 이웃하는 글자들이 알파벳 순서로 되어 있기 때문에 return true로 끝내면 되겠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그 조금 복잡한 문제처럼 보일 수 있는데 그 is palindrome이라고 하는 그런 함수도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is palindrome은 그 지금 방금 while문을 사용을 해서 어떤 단어가 알파벳 순서로 되어 있는가를 지금 확인을 할 때 그 인덱스를 사용을 했는데 이렇게 인덱스를 사용을 하는 것이 조금 어렵긴 할 텐데요. 그런 그 문제들을 좀 많이 살펴보면 그런 것들을 이제 잘 다룰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즈 팔린드롬은 이제 두 개의 인덱스를 이제 사용을 하는 것인데요. 팔린드롬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어떤 단어들 중에는 그 원래대로 읽거나 아니면 뒤집어서 읽었을 때 결과가 똑같은 그런 단어들을 우리가 팔린드롬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자면 뭐 많이 유명한 드라마 중에서 우영우라는 그런 단어를 보면은 앞으로 읽거나 거꾸로 읽거나 같은 단어죠. 기러기, 역공역 이런 것들이 팔린드롬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어떤 단어가 들어갔을 때 팔린드롬인지 아닌지를 이제 확인하는 그런 함수가 지금 다음에 주어져 있는데요. 여기 있는 그 코드에서는 인덱스가 두 개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 형태를 좀 생각을 해보면 어떤 단어가 있다고 할 때 예를 들어서 이제 영어 팔린드롬에는 이제 그 누운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누는 앞으로 읽거나 뒤로 읽거나 똑같이 같은 단어죠. 자, 이런 단어 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하나 인덱스는 i는 앞에서부터 이렇게 진행을 하고요. 또 다른 인덱스 j는 뒤에서부터 이렇게 진행을 하면서 같은 대응하는 위치에 같은 글자가 있는지를 이제 확인을 해봅니다. 그래서 i는 앞에서부터 올 거고 j는 뒤에서부터 올 거라서 항상 i하고 j는 이렇게 크기 순서가 이런 관계가 유지가 되도록 우리가 확인을 하면 될 것 같고 i번째 인덱스에 해당한 i 인덱스에 해당하는 글자와 j 인덱스에 해당하는 글자가 같으면은 그 다음 인덱스를 이제 확인을 하는 것이고요. 다르면은 이제 바로 return false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i가 0부터 출발했고요. 가장 앞에 있는 인덱스는 그 다음에 j 인덱스는 끝에서부터 올 거니까 n-1 워드의 길이 -1로 출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while문에서 조건은 i가 j보다 작은 동안에 확인을 하면 됩니다. 한쪽은 앞에서 오고 한쪽은 뒤에서 오는 거니까 반만 확인하면 되는 거고 그 반을 넘어가서까지 확인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i가 j보다 작을 때만 확인하면 되기 때문에 i번째 그 인덱스 i에 해당하는 글자와 j에 해당하는 글자가 다르면 바로 return false를 하면 되는 거고 같은 경우라면 그 다음 글자를 이제 확인하기 위해서 i는 하나 늘려주고 j는 하나 감소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while문이 아무런 문제 없이 다 끝났으면 모든 이제 대응되는 글자가 다 같다는 뜻이므로 그냥 true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팔린드롬인지 아닌지를 이제 확인하는 그러한 함수인데요. 자, 이러한 함수도 우리가 기존에 그 사용한 그 작성한 함수를 이용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is reverse라고 하는 함수를 우리가 지난 챕터에서 문제가 그 버그를 찾는 한 가지 연습으로 우리가 사용을 했었는데 is reverse는 word 1과 word 2라는 그 두 개의 단어가 하나를 뒤집었을 때 다른 단어가 되는지를 이제 보는 것이었죠. 그래서 patch라는 단어와 start라는 단어를 생각해 보면 patch를 뒤집으면 start이 되는 그런 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에 있으면 return true를 이제 하는 함수입니다. 그래서 처음엔 좀 오류가 있었는데 우리가 오류들을 이렇게 수정을 했었던 그런 함수였습니다. 자, is palindrome이라고 하는 것을 만약 is reverse라는 함수를 먼저 작성을 했다면 is reverse를 사용을 해서 is palindrome도 작성을 쉽게 할 수가 있는데요. 즉, word가 서로 대칭인 뒤집었을 때 같은 단어가 된다면 word와 word가 같은 단어를 지금 예를 들어서 눈 같은 경우죠. 눈을 하나는 앞에서부터 읽고 하나는 뒤에서부터 읽었을 때 같은 단어라고 한다면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눈이라는 단어 자체가 팔린드롬, 즉 앞에서 읽어도 뒤에서 읽어도 옆으로 읽어도 같은 단어다 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is reverse라는 함수를 사용해서 간단하게 우리가 해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디버깅과 관련해서 몇 가지 주의할 점들을 생각을 해볼 텐데요. 자,
프로그램을 테스트하는 거는 프로그램 잘 작동하는지 테스트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어렵지만 이번 챕터에서 작성한 함수들은 잘 동작하는지 동작하지 않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비교적 쉬운데요. 우리가 직접 어, 원하는 결과가 어떤 것인지 손으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함수를 갖다 실행했을 때 원하는 결과가 나오는지를 쉽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아, 그런데 이제 이런 그 테스트를 통해서 어떤 함수가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지금 확인을 이제 하는 것이 쉽다고는 하지만 사실은 이제 그런 그 example을 통해서 테스트를 통해서 함수가 잘 동작하는지 아닌지를 확인하려면 결국은 테스트할 단어들을 어떻게 할지를 결정을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좀 더 필요한 문제가 되고 이게 좀 더 어려운 문제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has no e라는 함수가 잘 동작을 하는지 동작을 하지 않는지를 테스트를 통해서 확인을 하고자 한다면 e를 포함하는 단어들도 테스트를 해봐야 되고요. e를 포함하지 않는 단어들도 테스트를 해봐야 됩니다. 자, 그리고 e를 포함하는 단어들도 굉장히 많이 있을 텐데 그 함수가 잘 동작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e라고 하는 이 글자를 포함하는 단어들이 그 글자가 e라는 글자가 그 단어의 가장 처음에 오는 경우도 가장 끝에 오는 경우도 혹은 중간에 오는 경우들도 동작하는지 확인해 보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각종 다양한 경우의 단어들을 테스트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를 포함하는 단어들 중에서 뭐 긴 단어, 짧은 단어 이런 것들도 자, 각각 동작하는지를 이제 확인을 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심지어는 길이가 0인 그런 단어들도 잘 동작을 하는지 혹은 에러는 없는지 이런 것을 확인하는 것도 이제 필요한데요. 물론 이제 empty string 같은 경우는 이제 특별한 경우에 해당하지만 이런 특별한 경우도 이제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많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해야 되는 그런 경우에 해당합니다. 자,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런 테스트를 통해서 모든 경우를 다 확인하는 것이 사실은 이제 간단해 보이지만 그런 단어들을 갖다가 다 떠올린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이제 불가능한 일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러한 테스트를 통해서 어떤 프로그램이나 함수가 문제가 없다라는 것을 확인하는 것은 이론적으로는 이제 그런 것은 어렵고요. 반대로 프로그램에 이제 오류가 있을 때 그 오류가 있다는 것을 이제 확인하는 용도로 이런 테스트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9장에 있는 내용을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